인베스팅닷컴 기준 검색 순위 상위 기업입니다.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가 형상화된 브랜드죠. 바로 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인베스팅닷컴 검색 순위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. 이 나이키가 인기 검색 순위에 오른 이유 함께 짚어보고 넘어갈까요? 네, 그러니까 최근에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. 9월 22일 날 8월에 끝나는 회계년도 1분기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분기 매출이 약 106억 달러를 기록해가지고요. 시장의 예상치인 92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요. EPS도 0.95 달러를 기록해서 0.47달러인 시장의 기대치를 높이 띄워놨습니다. 그 전분기 같은 경우는 약 38% 급락했거든요.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 나이키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다 보니까 월가에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. 나이키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당일날 약 116.87달러를 기록했는데 10월 5일에는 약 127.91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. 최근에는 약간 일시적이지만 130달러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. 네, 나이키가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두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. 먼저 지난 11월에 이제 탈아마존을 선언하면서 마이웨이를 걷게 한 그 요인이 있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온라인 매출 부분에서 82%의 성장을 보인 이 선전 효과를 누린 것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D2C 전략이죠. 소비자들의 이런 뭐랄까 직접적인 체험을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나이키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그러니까 최근에는 나이키가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는 아디다스한테도 약간 못 미치는 그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자구책을 넣어놨습니다. 자구책은 어떤 게 넣어놨냐면은 농구 용어 중에서 트리플 더블이라는 게 있거든요.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. 근데 이 트리플 용어를 갖다가 나이키가 경영에 접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혁신의 속도와 강도를 2배로 하고요. 그다음에 제품이 나오는 그 속도를 갖다가 2배 가까이 하고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. 마지막이 소비자와 직접 그 마주하는 이런 비중을 갖다가 약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D2C 전략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최근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과실을 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. 특히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그 새로운 CEO를 지금 영입했는데 그 CEO 이름이 존 도나우 CEO인데요. 이분이 기존의 업력이 뭐였냐면은 이베이라든지 네. 아니면 클라우딩 컴퓨팅 솔루션 회사인 서비스 나우의 CEO였습니다. 즉 IT 업종의 CEO 하던 분을 데려와 가지고 이런 그 온라인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편 것이 결국에는 이런 효과를 봤고요. 따라서 2017년도에는 주가가 50달러였는데요. 올해 초에는 100달러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네, 국내에서는 나이키와 견줘볼 만한 기업, 바로 필라홀딩스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. 요즘에는 내 자신을 가꾸고 더 나은 내가 되자 해서 스포츠 분야에 뭔가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 필라도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올해 뭐 그 필라 코리아의 실적이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. 하지만 최근을 보면은 영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의 그 스포츠화 운동화들이 좀 많이 팔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필라 코리아에 대한 매출이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안 좋은 모습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실적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필라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 자회사의 지분 가치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 자회사 이름이 아퀴슈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 약 52.1%를 필라 코리아가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지분 가치를 갖다가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약 1조 5천억인데요. 이거는 필라 코리아 시총의 약 7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 코리아가 그 하방 경지성, 주가의 하방 경지성을 막아줄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비록 3분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좀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하반기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다시 나이키로 돌아와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매출 비중이 편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살펴봤더니
신발과 의류가 62% 그리고 29%로 나뉘어져 있었고, 그리고 품목에서 봤을 때 남성이 47% 그리고 여성이 20%, 아동이 14%로 이렇게 남성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남성 위주의 스포츠 스타 브랜딩에 힘을 준 건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었죠. 그게 이제 나이키의 양면의 날이거든요. 왜 그러냐면 나이키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데는 크게 그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. 먼저는 마이클 조던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타이거 우즈거든요. 결국에는 남성을 위한 그런 그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,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나냐면은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한 농구 시합에서 나이키가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유명한 대학 농구 선수가 경기에서 뛴 지 30초 만에 농구화가 찢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날 나이키 주가가 1%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결국에는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, 여성보다는 남성에 유리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는데요. 그리고 비록 1분기에 매출이 좀 개선됐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또한 코로나19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많은 야외 스포츠 행사들이 역시 중지될 가능성이 높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나이키의 매출 또한 급속히 늘어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한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앞으로 이런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. 네. 단기 같은 경우는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 날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거든요. 그 다음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고,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사이버 먼데이거든요. 이때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의 그 소비 매출의 50%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요. 이에 대한 수혜를 나이키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그리고 나이키의 실적이 좋았잖아요.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결국은 온라인에서 그렇죠. 이런 그 자기의 그 독점적인 위치를 확인했는데요. 이것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장기적인 그 성장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또한 단기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성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나이키가 액면 분할을 7번을 했습니다. 공교롭게도 주가가 $100를 넘었을 때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주기를 보니까 약 4.5년마다 한 번씩 액면 분할을 했더라고요.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 액면 분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,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애플에서 봤듯이 네. 역시 나이키도 이런 액면 분할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,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나이키를 정리해보는 김수현의 한 줄평. 네, 위기의 순간에 더 진가를 발휘했던 나이키처럼 우리나라도 나이키형 경기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